여러분, 혹시 이번 2학기 등록금 준비는 잘하고 계신가요? 매년 이맘때가 되면 대학생은 물론 학부모님들도 등록금 마련 때문에 고민이 깊어집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제도를 잘 활용하면 등록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특히 2025년 하반기에는 국가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 제도가 작년보다 더 유리하게 바뀐 부분이 있어서 올해 꼭 신청하셔야 손해를 안 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추가 접수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놓치면 손해. 2025년 하반기 장학금 대출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라는 주제로 신청 일정, 대상, 지원 금액, 대출 조건, 신청 절차,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2025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일정. 2025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은 보통 8월 초부터 약 3주간 진행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올해는 8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기간 안에 신청을 해야 2학기 등록금에서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차 신청을 놓친 학생이나 복학 예정인 학생, 그리고 기존에 신청하지 않았던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반드시 이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24시간 가능하지만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접수가 가능하니 막판에 몰려서 서버가 느려지는 걸 방지하려면 최소 23일 전에는 신청을 마무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작년에 아직 시간 있겠지 하다가 마감일 하루 전에 신청하려고 했다가 접속 지연으로 포기한 경험 있으신가요? 그런 아쉬움을 남기지 않으려면 이번에는 꼭 여유 있게 신청하세요. 두 번째, 신청 자격과 대상.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은 대학생이라면 대부분 신청 가능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모두 포함됩니다. 단 이미 1차 때 신청해서 심사가 끝난 학생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소득 재산 변동이 있거나 서류를 새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라면 2차 때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도 중요한데요.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라는 기준으로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1분위에서 8분위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고 9분위 이상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이 소득 분위는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한국장학재단에서 자동으로 산정합니다. 혹시 나는 아르바이트만 하고 부모님 소득이 좀 높아서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포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계산해보면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8분위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웬만한 가정은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성적 기준도 있습니다.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100분위 성적이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70점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지원 금액과 소득 분위별 차등.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은 소득 분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2025년 하반기 기준으로 13분위 학생은 연간 최대 520만 원까지, 46분위는 연간 최대 390만 원, 78분위는 연간 최대 19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연간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즉 2학기만 놓고 보면 이 금액의 절반 정도가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1분위 학생이 2학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60만 원 정도입니다. 등록금이 이보다 적다면 등록금 전액이 지원되고 만약 더 많다면 차액은 본인 부담이 됩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등록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특별히 전액 지원이 가능하고 생활비 대출 이자도 전액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혹시 나는 반액밖에 못 받네 하고 실망하시는 분들, 이 지원금은 다른 교내외 장학금과도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잘만 조합하면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학자금 대출 조건 및 이자율. 국가장학금만으로 등록금 전액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 학자금 대출을 함께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과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먼저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은 재학 중에는 이자만 부담하거나 아예 납부하지 않고 졸업 후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될 때부터 원리금을 갚는 방식입니다. 올해 하반기 기준 이자율은 연 1.7%로 시중은행 대출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은 재학 중에도 이자를 내야 하고 졸업 후에도 일정한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이자율은 동일하게 1.7%지만 상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한 학기 최대 500만 원, 연간 최대 1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생활비 대출도 함께 신청하면 매 학기 최대 150만 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나는 장학금만 받으면 되지 대출은 필요 없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등록금 부족분이나 생활비 위기를 대비해 한 번쯤은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시 활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5번째, 신청 방법과 필수 서류.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신청은 모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가능합니다. PC로 신청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고 모바일 앱 신청도 가능하지만 일부 서류 업로드는 PC에서만 되는 경우가 있으니 가능하면 컴퓨터로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1단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회원 로그인. 2단계,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메뉴 선택 신청서 작성. 3단계, 가구원 동의 요청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공동인증서 동의 완료. 4단계, 소득재산조사 진행 심사 결과 확인. 5단계, 최종 승인 후 장학금 지급 또는 대출 실행. 필수 서류로는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 증명원 필요시, 재학증명서 대출 신청 시가 있습니다. 특히 가구원 동의 절차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공동인증서가 없거나 기간 내 동의를 안 하면 심사가 중단되기 때문에 신청과 동시에 가구원 동의 요청까지 반드시 해두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예전에 서류 누락으로 장학금이 반려된 경험 있으신가요? 그 아쉬움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완료 상태를 꼭 확인하세요. 6번째, 신청 시 주의사항과 꿀팁. 첫째, 신청 기간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모두 마감일이 지나면 접수가 불가능하고 추가 기간도 없기 때문에 신청 자체가 막혀버립니다. 마지막 날 서버가 느려지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 가급적이면 시작일 기준 일주일 안에 신청을 끝내는 게 안전합니다. 둘째, 서류 제출과 가구원 동의를 동시에 진행하세요. 서류를 제출하고도 가구원 동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소득재산조사 자체가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심사 지연이나 반려로 이어집니다. 셋째, 지원 금액과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국가장학금은 교내 장학금, 지방자치단체 장학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충당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넷째, 소득 분위가 높아도 생활비 대출은 활용 가능합니다. 혹시 당장은 등록금이 충분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생활비가 부족해질 수 있으니 생활비 대출 조건도 미리 확인해두세요. 다섯째, 신청 후에는 반드시 신청 완료와 서류 제출 완료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신청 버튼만 눌렀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상태를 완료로 확인해야 정상적으로 접수가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장학금과 대출은 단순히 금전 지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등록금 걱정을 덜고 학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이니 꼭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5년 하반기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신청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차가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한 번만 차근차근 해보시면 생각보다 금방 익숙해집니다. 등록금은 물론 생활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신청 기간과 절차만 제대로 챙기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제도를 잘 모르는 학생이나 학부모님이 계시다면 이번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계속해서 유익한 복지 정보, 생활 꿀팁,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정책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